명제형 두 번째죠. 조건 추론 실전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좀 보는데 이 조건 추론이라는 게 아무래도 문장으로서 굉장히 길게 주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사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시간이고 뭐고가 문제가 안 돼.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자체는 이해를 일단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출제자의 설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게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씩 지우면서 낸다든지 이 결론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자꾸 문제에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구조화를 시키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터득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의도하고 하느냐 의도하지 않고 하느냐는 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죠. 1번부터 철학과 교수 7명 A부터 G는 다음 조건에 따라 신학기 과목을 개설하려고 한다. 각 교수들의 강의 과목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현장에서 풀려봐도 많이 헤매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게 뭔 소리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이 문장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조건마다 이해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조건 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학과장인 C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C는 일단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 다음에 학과장인 C는 일주일에 하루만 가르칠 수 있대요. 됐습니다. 자, 일단은 나온 게 C가 학과장이에요. 철학과죠. 철학과이기 때문에 학과장이 짱이죠. 그 학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장의 특징이 뭐냐? 하루만 강의하고요. 한 과목만 강의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학과장 C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루 그리고 한 과목만 가능한 거 이거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뭘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건 하나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학과장 이외의 다른 교수들은 모두 2과목씩 가르쳐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A부터 G죠. 그래서 A, G. 자, 쓰진 않겠습니다. C는 제외예요. 2과목입니다. 2과목씩이에요. 그렇죠? 2과목씩. 자, 그 다음에 윤리학과 논리학은 각각 적어도 2강좌. 자, 이 적어도라는 표현은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윤리학과 논리학, 윤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쓸까요? 그냥 윤리, 논리. 뭐예요? 최소. 여기서는 적어도라고 했지만 좀 최소라고 쓰는 거예요. 최소 2과목. 왜 이렇게 써놨냐? 최소라는 것은 한 과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개설이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한 과목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무조건 2개 이상. 무조건 2개 이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과목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는 안 돼. 2과목 이상이니까. 맞죠? 그래서 2과목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그 조건 읽어보시면 조건이 아니라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래서 이런 조건을 넣었구나. 이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 윤리학은 이틀에 나누어서 강의하며 논리학도 마찬가지다. 말이 좀 이상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윤리학과 논리학 모두 이틀에 나눠서 강의하는 거예요. 이틀짜리 강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조건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죠? C는 윤리랑 논리는 안 돼. 왜? 하루만 해야 되거든. 이해되셨죠? 하루만 해야 되기 때문에 C는 윤리랑 논리가 안 됩니다. 설계가 그래요. 설계가. 자, 그 다음에 윤리학과 논리학 이외에는 동일 과목이 동시에 개설될 수 없다. 자, 그럼 윤리랑 논리 제외하고는 뭐예요? 한 과목씩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한 과목씩. 그죠? 그래서 윤리, 논리 제외하면 한 과목. 정리해보면 윤리랑 논리는
한 과목 이상이 아니라 두 과목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랑 논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하나씩만 등장해야 돼요. 여기까지. 자,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저처럼 이렇게 다 뜯어 보시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결과를 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뜯어 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뜯어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제를 일단 풀 건 풀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는지 이런 거는 복기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자, 볼게요. 일단은 C가 학과장이니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C는 일단은 과학, 철학, 논리학, 윤리학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윤리랑 논리는 뭐라고 했어요? 윤리랑 논리는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는 애초에 과학, 철학밖에 안 된다. 됐죠? 자, C는 일단 과학, 철학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기준을 잡고요. 과학, 철학이 혹시 또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럼 과학, 철학은 안 되죠. 근데 보세요. A는 논리학, 언어, 철학, 과학, 철학인데 논리학하고 언어, 철학만 해야 되겠죠. 왜? 과학, 철학은 이미 C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정해져요. A가 뭐예요? 논리와 언어, 철학입니다. 자, 이러면 언어,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는 언어, 철학이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E는 언어, 철학이 안 되니까 수리, 철학. 그 다음에 논리학입니다. 자, 출제자의 설계 보이시죠? 의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정해놓고서 하나씩 지우면서 하나씩 넣으면서 문제를 만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수리, 철학이 들어갔어요. 수리, 철학도 들어간 거 있나요? 수리, 철학이 들어간 게 이제 없습니다. 자, 논리는 여러 번 나와도 된다고 했고 언어, 철학도 더 이상 없죠.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상황에서 A, C, E, C, A, E가 나왔어요.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B, D, F, G.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윤리학이 들어가 있는 게 B하고 G입니다. B하고 G는 윤리를 갖고 있는데 윤리는 뭐라고 했어요? 윤리는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남은 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얘네는 무조건 얘는 선택이 돼야지. 맞죠? 얘는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B하고 G 했고 D하고 F가 있습니다. D하고 F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남은 게 그러니까 B하고 G 같은 경우는 사회 철학이냐 근세 철학이냐 힐합 철학이냐 근세 철학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근세 철학을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B가 근세 철학을 했다. 그러면은 G는 근세 철학은 안 되니까 사회 철학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힐합 철학을 했다. 그럼 힐합 철학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G 같은 경우는 사회 철학을 했을 수도 있고 근세 철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해져요. 불확실하다. 그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하고 F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어 보이죠? 그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1번부터 보죠. 학과장은 과학, 철학을 강의한다. 됐습니다. 1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학은 최대 3강자인데 논리가 이미 하나, 2개 들어갔고요. 논리가 또 어디 있어요? D에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D에 있죠? 그러니까 최대 2과목이고 최대 3과목이고 최소 2과목입니다. 됐죠? 자, 문제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식론과 심리 철학이 둘 다 개설될 수 있다. 자, 인식론하고 심리 철학이 둘 다 개설될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바로 지울 건데 여기가 인식이 들어가고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인식을 썼으니까 심리랑 미학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물론 F가 인식하고 심리를 다 들어가도 돼요. 됐죠? 그럼 얘는 뭘 선택하면 돼요? 논리랑 형 이상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인식론하고 심리 철학은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는 논리학하고 형이삭, F는 심리 철학하고 미학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설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3번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형 이상학이 개설되면 인식론은 개설될 수가
없어요? 자, 논리학은 최대 3개예요. 얘도 꼭 논리학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형이상학이랑 인식론을 선택하고 얘가 심리철학이랑 미학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개설될 수 없다? 개설될 수 있다. 있다죠. 개설됐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될 수 있다.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4번 틀렸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히랍 철학하고 그 다음에 사회 철학이 둘 다 개설될 수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문제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만 출제자는 정해놓고 여기서 오히려 추가한 거예요. 하나씩. 됐죠? 과목 하나씩을 추가한 겁니다. 특히 C 같은 경우는 애초에 C로 가라고 논리학하고 윤리학 첫 번째 줄하고 조건 첫 번째랑 조건 두 번째에서 애초에 C를 기준으로 가라고 너무나 많은 힌트를 줬어요. 그죠? 자, 그런 거 기준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번 한번 가보시죠. 2번은 그 상황 판단 PSAT 유형 기반으로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건에 따라 A팀과 B팀이 팔씨름 시합을 한다. 첫 번째 경기 전 B팀에서는 A팀이 첫 번째 경기에 장사를 출전시킨다라고 확실한 정보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A는 B팀에서는 A팀이 첫 번째 장사가 나오는 건 확정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확실한 정보가 입수했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A팀은 장사 하나, 왼손 하나. A팀, B팀이 오른손잡이 2명에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사람당 한 경기 승점의 합이 많은 팀이 우승. 이기는 거 3점, 비기는 거 1점, 질 경우는 0점. 그 다음에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하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쓱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는 거죠. 자, 각 팀에 속하는 팀원들의 특징은 다른 것 같다. 장사는 다 이기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만 이기고 오른손잡이는 다 져요. 누구든 같은 특징의 상대를 만나면 비깁니다. 그래서 장사와 장사가 만나면 비기는 거고 왼손과 왼손이 만나면 비기는 거고 장사와 왼손이 만나면 장사가 이기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왼손이 이기고 장사와 오른손이 만나면 장사가 이깁니다. 됐죠? 오른손 만나면 비기는 거고. 됐죠? 파악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선택지들이 모두 다 불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최대 얼마냐, 최소 얼마냐.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증거를 좀 기준으로 봅시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경기는 총 4번 치르죠. 1, 2, 3, 4. 경기는 총 4번 치릅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B팀에서는 A팀이 첫 번째 장사가 나온다고 해요. 장사는 장사 빼고는 다 이기죠. 장사하고는 비기는 거고. 그렇죠? 자, 1번 B팀도 첫 번째 경기에 장사를 출전시킨다. 일단은 이기는 게 비기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장사를 넣었대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B팀은 최대 5점이다. 여기서 이제 5점을 얻으려면 1점 얻었죠? B가? 그 다음에 여기가 왼손잡이 내놓고 오른손잡이 나올 때 3점을 가져갑니다. 그럼 얘도 언젠가는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왼손을 내보내야 돼요. 다시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얘는 남은 게 5만 남고 얘는 왼 5가 남았기 때문에 점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빵점, 여기가 1점. 이러니까 최대 5점 나오네요. 됐죠? 최대 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점수가 높을 만한 상황을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최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팀이 첫 번째 경기에서 왼손잡이를 출전시키면 아마 감을 좀 잡으셨을 텐데 첫 번째 경기는 어차피 지고 다른 경기를 이기는 게 낫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내보내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왼손잡이를 내보냈다. 왼손잡이. 자, 그러면 B팀은 빵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최대 4점이라고 했으니까 최대치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게요. 어차피 왼 5, 5나 5, 왼 5나 5, 5, 왼이나 점수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구성 자체는. 자, 오른손잡이가 나왔다 그럼 왼손 내보내서 이기는 게 낫겠죠. 왼손 나왔다 그럼 장사 내보내서 죄송합니다. 자, 왼손 이미 썼죠. 썼다. 그럼 여기는 5로 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를 장사로 가야죠. 자, 여기는 5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1점,
3점, 1점이에요. 여기서는 최대 4점이라고 했는데 일단 5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4점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B팀이 첫 번째 경기에서 오른손잡이. 자, 이게 베스트라고 했죠? 이게 베스트예요. 오른손잡이. 그럼 빵점.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최대 7점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이깁시다. 3점. 왼손잡이는 장사로 이깁시다. 3점. 5, 1점. 그래서 최대 7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팀이 두 번째 경기에서 왼손잡이를 출전시킨다는 확실한 정보를 B팀이 입수한다면, 자, 여기 다 바뀌네요. 여기가 이제 왼손이 되는 거예요. 왼손. 나머지는 5 오겠죠? 자, 이랬을 때 B팀이 우승할 수 있으면 이때 승점은 7점이다. 근데 사실은 이미 3번에서 본 거예요. 최대 7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wen 5, 5나 5 wen 5나 5, 5 wen이나 결과는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최대 만드는 거는. 맞죠? 자, 그래서 여기가 장사고 왼손이다. 그럼 여기가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 여기는 장사. B팀 맞죠? 맞죠? 자, 그럼 장사. 그 다음에 wen 5. 7점 나옵니다. 됐죠?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자, 그 다음에 5번. B팀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승점은 4점이다. 자, 요거는 4번 기준이 아니에요. 4번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기준이에요. 이것만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듭. wen 5, 5든 5 wen 5든 5, 5 wen이 다 똑같다. 상관없다. 최소로 얻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별로인 형태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가장 별로인 건 뭐예요? 가장 별로인 거는 이기는 횟수가 최소가 되는 게 좋아요. 이기는 횟수가. 자, 그러면은 장사, 왼손, 5, 5 이렇게 가면 되죠. 됐죠? 왜냐하면 오른손한테는 비기거나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이기는 것보다는 비기는 게 낫죠. 자, 그래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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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낫다. 다시 오른손한테 이길 수 있는 거는 오른손한테는 이기거나 비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소 1점이 나와. 오른손은 무조건. 됐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기면 이미 4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되셨죠? 자, 그러니까 최소 4점 얻으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왔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자 3번인데 3번은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 모르겠습니다. 이 함정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를 풀려보면 여기 함정 빠지겠는데 딱 싶은데 함정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 시간 제한을 두면 긴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파놓은 저는 함정을 팠다고 봅니다. 근데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은 그 함정에 쓱 들어가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함정이 아니거든요. 볼게요. 3번. A기업에서 다음 면접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와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각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 그다음에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각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면접이 언제 끝나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면접 방식. 면접은 기본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구분된다. 기본 면접실과 심층 면접실은 한 개이고 면접 대상자는 한 명씩 입실한다. 자, 이거는 이제 전제 같은 겁니다. 없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넣어놓은 거고. 두 번째, 기본 면접과 심층 면접은 모두 개별 면접 방식을 취한다. 기본 면접은 심층 면접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0분 단위고 심층 면접은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심층 면접은 기본 면접의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5분 단위로 계속된다. 그죠? 자, 기본 면접의 진행 상황 관계없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나와요. 기본 면접을 마친 면접 대상자는 순서대로 심층 면접에 들어가야 돼. 됐죠? 그리고 나서 결정타. 첫 번째 기본 면접은 오전 9시에 실시되고 첫 번째 심층 면접은 첫 번째 기본 면접이 종료된 시각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면접이 끝나면 바로 심층 면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괴리가 있어요. 무슨 괴리가 있냐면 그 기본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고 심층 면접은 15분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면접, 심층 면접. 그죠? 그다음에 기본 면접을 하고 그다음 끝나고 심층 면접을 해야 되는데 한 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10분 단위와 15분 단위는 5분 차이가 괴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괴리가 없지.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심층문제 끝나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30. 근데 끝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런 괴리가 생긴다. 됐죠?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식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시에 시작해서 5시 정각에는 종료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면접 대상자의 이동 및 교체 시간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이거 파악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일단 이거예요. 9시에 기본 면접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언제 끝나요? 9시 10분에 끝나죠. 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층 면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심층 면접은 9시 10분부터 9시 25분까지 심1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심층 면접은 10분에 시작합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15분 단위니까 1시간을 15분으로 나누면 4번 할 수 있는 얘기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건 심층 면접만의 얘기고 기본 면접하고 세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9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시 10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2시까지는 면접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죠? 중간에 하다가 마는 거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9시 10분에 시작하잖아요. 심층 면접을. 그러면은 잘 보세요. 10시 10분, 11시 10분, 그죠? 언제 끝나요? 25분에 끝나죠. 그럼 11시 25분 언제 끝나요? 11시 40분에 끝나죠. 그죠? 그 다음 언제 끝나요? 11시 55분에 끝납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거 시작한 때 이거 끝나고요. 이때 시작한 사람은 이때 끝나고, 이때 시작한 사람은 55분에 끝나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9시 10분 시작해서 갔어요. 그죠? 10시 10분에 끝나면 몇 명이에요? 4명. 몇 명이에요? 4명. 11명이에요. 즉 점심시간 1시, 12시 시작하기 전에 11명을 봅니다. 자, 근데 기본 면접이 밀려 있잖아, 앞에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본 면접은 항상 이렇게 심층 면접 하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거. 점심시간이 딱 끝나. 그럼 1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 1시에. 바로 스타트하는 거죠. 바로 스타트해요. 그죠? 바로 스타트한다. 16시, 17시. 몇 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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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바로 스타트해서 하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11 더하기 16. 27명까지 볼 수 있어요. 심층 면접은. 됐죠? 심층 면접은. 자, 근데 기본 면접하고 심층 면접하고 다르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면접을 보는 사람이 거꾸로 심층 면접을 볼 수 있는 사람까지만 기본 면접을 하는 거니까 기본 면접의 종료 시간은 한참 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27명이에요. 자, 10시 되면 몇 명 하는 거예요? 6명. 11시 되면 12명. 12시 되면요? 18명을 한 겁니다, 이미. 그죠? 자, 그 다음에 13시에 시작을 하죠. 맞죠? 14시에 몇 명 하는 거예요? 6명. 잘 보셔야 돼, 이제. 여기가 몇 명이에요? 24명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3명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자, 14시 10분에 끝나는 거, 20분에 끝나는 거, 30분에 끝나는 거. 14시 30분에 끝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14시 30분, 종료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함정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된다고요. 15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누면 되네. 자, 출제자의 의도는 거기에 숨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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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순서 찾는 거거든요. 그죠? 찾는데 조건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실 거라 4번은 넘어가고 5번이 좀 헷갈려서 5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5번이 좀 어려워요. 봅시다. 자, 5번은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항상 모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게. 뭔 말이지? 또는 어떻게 찾지?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다음 조건에 따라 노래대회 예선이 진행되었다. 갑 심사위원장을 알아내고자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예선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4명이고요. 심사위원장인지 참가자에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찾으라는 얘기지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노래를 들은 후 동시에 동그라미 또는 X를 따라 결정되며 다수결에 의해 예선 통과 여부를 결정된다. 자, 됐죠? 그래서 만약에 4명이니까 3명이 동그라미다 그러면 찬성 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O와 X를 결정한 심사위원 수가 같아요. 그럼 심사위원장이 O를 결정한 경우는 통과, X를 결정한 경우는 탈락. 자, 그래서 개수가 같은 게 관건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됐죠? 자, 4명의 참가자들은 어떤 심사위원이 자신에게 O 또는 X를 결정했는지 통과 또는 탈락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여 갑에게 알려주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탈락시켰는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기억 4명의 참가자가 모두 심사위원 3인의 동그라미 결정으로 통과했다면 갑 심사위원장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수결 같은 경우는 3명이라고 했잖아요. 모두 3명의 동그라미로 결정이 됐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갑 심사위원장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또 이 3인이 누군지도 불분명하고.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니은을 보세요. 4명의 참가자가 모두 같은 2인의 심사위원에게만 동그라미 결정을 받아 탈락했다면 갑은 심사위원장을 알아낼 수 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억은 3인이라고만 얘기했고요. 니은은 같은 2인의 심사위원에게만 동그라미 결정을 받아 탈락했대요. 됐죠? 자, 그러면 자, 갑은 심사위원장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됐죠? 자, 4명의 참가자가 모두 같은 2인이면 보세요. 탈락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모두가 동그라미 받았는데 이 둘한테만 동그라미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다 합시다. 이렇게. 그죠? 근데 탈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니까 탈락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모두 같은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알아낼 수 없다가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디귿을 보세요. 4명의 참가자가 모두 2인의 심사위원에게만 동그라미 결정을 받았고 동그라미 결정을 한 심사위원의 구성이 모두 다르다면 자, 요거는 기억하고 니은의 내용을 모두 뒤집는 내용이에요. 조건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특히 디귿이 어려운데 왜냐면 니은까지 보고서는 아니 당연히 안 되지. 틀려 어떻게 알아? 라고 하고 편견이 생긴 상태에서 디귿을 딱 보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갑은 심사위원장을 알아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결론 낸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2인한테 동그라미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모두 달랐어요. 4명이. 근데 조합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AB, AC, AD, BC, BD, CD.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2개를 주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죠? 이들 중에 4개인 거예요. 됐죠? 근데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6개 중에 4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모두 다르다면 갑은 심사위원장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심사위원장을 고정을 시킬게요.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A라고 합시다. A가 심사위원장이라고 할게요. 다시. 교수님, A가 아니라 B가 심사위원장일 수도 있잖아요. B가 심사위원장이면 얘.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B가. 이해됐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C다 그러면은 얘인 거예요. 그냥. D다. 그러니까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한 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여기서 갑은 심사위원장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결과는 몰라요.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통과 탈락이에요. 이해되시죠? 탈락. 됐죠? 잘 보세요. A가 이건 3개 들어가는 경우예요. A가 2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볼까요? 어떤 조합에 대한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A가 2개 들어가는 경우. 얘가 아니라 얘여도 돼요. 자, 얘는 통과, 탈락이야. 맞죠? 그럼 잘 보세요. A가 심사위원장이니까 합격된 거예요. 만약 C가 심사위원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얘는 탈락이 아니었겠지. 맞죠? 이해되셨죠? D가 합격 심사위원이었으면 얘하고 얘가 합격했겠죠.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하나인 경우 볼게요. A가 하나인 경우. 이렇게 나옵시다. 그럼 여기서 합격하는 건 누구예요? 얘만 합격한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 합격 못해. 맞죠? 만약 얘가 합격했어. D가 심사위원이야? 아, D 아니네? 얘는 탈락했으니까 A만 돼야겠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든 2명이 들어가든 3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맞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됐죠? 왜냐면 이 6개 중에 4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이라면 심사위원장은 당연히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우리 조건초론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해만 되면 되거든요. 이 명제형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도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오래 걸리는 거랑 이해는 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거 좀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